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뷰와 동작에 따른 위치를 생성하고 전환할 수 있다. 간섭 분석을 통해 구성 요소 간의 충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표현. 두 번째, 간섭 분석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작성한 조립품 파일을 이용해서 설계자가 원하는 뷰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위해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 클릭하여 24차 시에서 작성했던 조립품.iam 파일을 열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립이 된 파일이 오픈이 되는데요. 이 조립품 파일은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조립이 되었습니다. 조립이 끝났으니까 설계자가 원하는 뷰를 표현을 해볼 건데요. 그 표현에 대한 부분은 모형 검색기에 있는 표현에서 작성하고 전환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 앞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뷰랑 위치가 나오는데요. 뷰 항목에서는 화면 표시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해요. 내가 보지 않을 구성 요소는 숨길 수가 있고요. 또는 투명하게 보고자 하는 구성 요소는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한 항목에서는요. 지금 이 조립품 같은 경우는 V벨트 플리가 회전을 하면 축과 연결된 반대쪽에 있는 돌림판도 똑같이 회전하죠. 그러면 여기 지금 조립되어 있는 크랭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동작에 대한 부분을 위치에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치 표현과 설계 뷰 표현은 뭐가 다르냐면 설계 뷰에서는 그냥 보고자 하는 화면 표시만 또 스타일 이런 것들을 생성해서 제어하는 곳이고요. 위치는 지금처럼 움직이는 구동 부품이 있다면 각 위치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뷰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뷰 앞에는 또 십자가 아이콘이 있는데 확장을 하면 마스터가 있고 현재 뷰 상태인 기본값이 있죠. 이 마스터 뷰는 조립품의 기본 상태를 나타내 주는데요. 이 마스터일 때는 화면에 보이는 구성 요소를 투명하게 하거나 또는 단면을 잘라 보관하는 뷰 편집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마스터는 위치에도 있는데요. 위치를 생성을 하게 되면 기본 상태의 마스터 위치가 있고 위치 1, 2, 3, 4 하고선 뷰처럼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마스터 상태의 위치에서만 모델링 작업이 편집이 가능하고 그 밖의 위치에서는 움직이는 구성 요소에 대한 회전이라던가 간격을 띄어서 이동을 한다거나 하는 작업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뷰는 이 마스터에 의거해서 만들어지고 또는 현재 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뷰를 추가로 생성해서 제어를 할 수 있지만 항상 기본 상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스터 뷰가 있고요. 이 마스터 뷰는 편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저는 기본값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 표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본체부터 전부 힌지 조립품 위까지 선택해서 가시성을 꺼줄 거고요. 또 힌지 조립품 아래부터 전부 선택해서 가시성을 꺼줄게요. 그러면 힌지 조립품만 지금 화면상에 남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제가 마스터 더블 클릭하면 기본 상태로 돌아올 거고요. 다시 기본값 더블 클릭하면 힌지 부품만 보이게 되겠죠. 이 기본값 이름을 바꿀 때는 천천히 2번 클릭하면 변경 가능하고 저는 여기다가 힌지 조립품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터 뷰일 때는 기본 상태가 되고 힌지 조립품일 때는 힌지 조립품 파트만 남고 다 숨기기가 되어 있죠. 저는 다시 마스터 뷰로 돌아올 거고요. 이 뷰 마스터인 상태에서 맨 위 상단에 뷰 부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새로 만들기 해서 뷰를 하나 또 만들어 줄게요. 이번에는 투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현재 뷰 투명이고요. 이 본체를 클릭하고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 아래쪽에 투명이라고 있죠. 단축키는 Alt T입니다. 그러면 본체가 투명해져서 이제 내부의 부품이 보여요. 마찬가지로 커버도 선택한 후에 투명해주면 조립된 오일실 부품까지 전부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뷰를 바꿔볼게요. 마스터 뷰일 때는 기본 상태에 힌지 조립품일 때는 힌지 부분만 그리고 투명일 때는 투명 스타일이 적용된 상태로 표현이 되고 있죠.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는 뷰 표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힌지 조립품처럼 서브 조립품을 바로 보고자 할 때 그때 뷰를 통해서 만들어주면 더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뷰로 만들어진 부분은 이후에 도면을 작성할 때 해당 뷰만 도면으로 선택해서 작성할 수가 있어요. 설계적인 이 프로세스가 좀 더 단순화되고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자, 저는 다시 한번 마스터 뷰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뷰를 또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새로 만들기 반단면도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엔터. 현재 뷰는 반단면도고요. 이 모형의 반을 나눌 건데 어딜 기준으로 나눌 거냐면 이 축이 지나가고 있는 XZ 평면에서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뷰 탭으로 가면 반단면도가 있죠. 이 반단면도는 드롭다운 메뉴를 보면 4분의 1, 4분의 3, 그리고 종료 버튼까지 총 4가지가 있고요. 우선은 반단면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원점을 확장시켜서요. XZ 평면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리고 확인면 제가 지정한 평면을 기준으로 단면을 볼 수가 있고요. 마스터 뷰로 돌아가면 원래대로 볼 수가 있고 힌지 조립품, 투명, 반단면도 각각 별개로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면도도 뷰로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뭘 만들 거냐면요. 마스터 뷰로 먼저 변경을 해줄 거고 이 위에서 새로 만들기 해줄게요. 그래서 4분의 3 단면도를 만들어 줄게요. 반단면도 확장해보면 4분의 3 단면도가 있죠. 얘는 이 조립품의 4분의 1 부분을 삭제해주는 거예요. 4분의 3만 남기겠다 라는 뜻입니다. 클릭. 그래서 첫 번째는 똑같이 XZ 평면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두 번째 평면은 이 축의 가로 방향 평면이 지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커버로 보겠습니다. 커버 확장해보면 여기에도 원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XY 평면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 딱 축을 4분의 1로 잘랐을 때 위치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4분의 1만 삭제가 되고 4분의 3만 남은 단면도가 작성이 되겠죠. 반단면도랑 4분의 3 단면도를 봤을 때 컨텐츠 센터에서 가져온 와셔 그리고 너트, 그리고 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면이 표시가 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 부품도 단면을 표시해서 보고 싶다 하는 경우 이거는 옵션을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쪽에 있는 도구 탭으로 이동을 하면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 있죠. 위쪽의 탭 중에서 조립품 탭이 있어요. 첫 번째 선택 항목들 중에서 위에서 5번째 모든 부품의 단면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를 해주고 확인을 하면 이제 볼트나 너트 같은 표준품도 단면을 볼 수가 있죠. 이 볼트랑 너트 단면을 보기 싫다 하면 다시 응용 프로그램 옵션으로 이동하셔서 체크 해제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스터부터 해서 이 화면에 표시되는 정도를 뷰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투명으로 가볼 거고요. 이 투명인 상태에서 위치를 조정을 해줄게요. 자, 위치. 앞에는 플러스 버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치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새로 만들기 하면 이제 플러스 버튼이 나타나죠. 이거 확장해보면 마찬가지로 마스터가 있고 위치 1이 있습니다. 마스터도 설계 뷰랑 똑같이 기본 상태예요. 기본 상태가 지금 투명이라는 뜻입니다. 기본 상태를 마스터로 바꾸면 마스터로 보이겠죠? 근데 저는 기본 상태를 뷰 표현에서는 투명으로 볼 거고요. 이 위치는 위쪽에 있는 뷰를 포함해서 동작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스터 상태에서 기준을 먼저 잡아줄 거예요. 이 돌림판이 몇 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크랭크의 범위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기준을 먼저 정해줄 겁니다. 조립으로 가서 구속 조건. 각도 유형을 이용할 거고요. 첫 번째는 지정 각도로 적용할 거예요. 돌림판을 확장해서 돌림판의 원점을 보겠습니다. 돌림판의 원점 중에서 XY 평면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 원점에서 조립품의 원점이에요. 이번에는 XZ 평면 지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위치가 아래쪽으로 향한 상태로 0도가 되고 있어요. 이 위치에 따라서는 반대로 위쪽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각도에다가 180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위로 오거나 또는 아래로 이동이 되겠죠.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그러면 저의 지금 마스터 위치는 아래쪽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이 위치를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1 더블 클릭해서 바꿔줄게요. 그리고 방금 적용했던 각도가 있을 거예요. 돌림판에 이 각도 값을 바꿔줄 거예요.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 수정 그리고 가로하고선 재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0도씩 회전을 해볼게요. 그래서 90 입력하고 엔터 했더니 밑에 있던 부분이 옆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마스터 위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위치로 와있죠. 위치 1은 지금 수정을 했는데 몇 도로 했냐면 90도 회전을 했어요. 그쵸? 다시 마스터 위치. 그래서 위치를 똑같이 뷰처럼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 1이 또 만들어지는데 이 위치 1은 똑같이 각도 값을 수정, 재지정 해줄게요. 180 엔터. 그러면 아래에 있던 부분이 위로 가게 되겠죠. 자, 이 이름도 180도로 바꿔줄게요. 여기 다시 마스터 그리고 새로 만들기 해주는데 이번에는 270도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재지정된 부분을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270도. 그러면 마스터 기본 위치에서부터 90도, 180도, 270도까지 회전했을 때 이 크랭크의 움직임 각각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때 이 위치는 위에 있는 뷰를 포함하고 있다. 이 뷰를 바꿀 때는 항상 마스터로 가셔야 되고요. 제가 뷰를 또 마스터로 바꿀게요. 그러면 90도, 180도, 270도도 전부 다 마스터 설계 뷰 스타일일 때로 보이게 되겠죠. 마스터가 반단면도일 때, 위치는 90도일 때, 80도일 때, 270도일 때 똑같이 바뀌어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는 위쪽에 있는 스타일을 포함해서 구성 요소의 구동 상태를 변경을 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표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조립품 작성이 완료가 되고 이제 구성 요소 간에 간섭이 발생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섭을 분석하는 부분은요. 위쪽에 있는 검사 탭으로 이동을 하면 첫 번째 간섭 분석하고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명령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구성 요소를 선택하지 않고 명령을 실행을 하면 세트 1, 세트 2 해서 직접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해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트 1번에는 돌림판을 선택을 할 거고요. 세트 2번에는 축을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두 개의 구성 요소는 간섭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탐지되지 않음 하고선 창이 하나 나타나죠. 이번에는 반대로 구성 요소를 먼저 선택한 후에 간섭 분석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구성 요소를 간섭 분석할 건지 선택하는 항목이 나타나지 않고요. 바로 간섭 분석이 실행이 되죠. 간섭 분석을 했더니 전체 15군데에서 최적 얼마가 간섭이 되고 있다 하고선 나타나게 되고요. 어디가 간섭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옆쪽에 있는 자세히 클릭하면 추가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추가 정보를 봤더니 간섭이 지금 15군데가 발생하고 있는데 리스트가 안 보이죠. 그 밑에를 봤더니 간섭 유형하고선 3개의 항목이 있는데 일반이 있고 스레드가 있고 스레드 되지 않은 컨텐츠 센터 부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은 스레드만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일반은 직접 모델링한 부품이라던가 일반적인 IPT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레드는 볼트나 너트에 보면 나사산이 있죠. 탭이 있습니다. 그 탭끼리 간섭이 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스레드는 없지만 컨텐츠 센터에서 가져온 부품과 간섭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레드가 지금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15개가 간섭이 발생하고 있다. 하고 수량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체크했더니 그 밑에는 일치하는 스레드 하고선 또 수량이 15개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얘를 체크했더니
일치하는 스레드 항목이 화면상에 빨갛게 하이라이트 돼서 보이고 있죠. 이 스레드의 경우에는 일치하는 스레드라면 간섭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체 15군데가 간섭을 발생을 하고 있었지만 리스트에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스레드가 자동으로 이미지 매핑으로 크기, 구멍이랑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다 보니까 간섭이 발생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나사선의 경우에는 뭐 골주름도 있고 유효주름도 있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간섭이 발생한다 라고 나오는 거지, 나사의 규격과 피치가 동일하다면 일치하는 스레드에 들어오고 간섭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는 확인 버튼 누를 거고요. 제가 인위적으로 간섭을 한번 발생시켜 보도록 할게요. 베어링, 여기 있는 베어링 같은 경우 삽입 구속 조건으로 조립이 되었는데요. 이 삽입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편집해서 반대가 아니라 정렬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간섭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이 상태로 동일하게 모두 선택한 후에 간섭 분석. 자, 이번에는 17개를 눌렀어요. 왜냐하면 베어링이 간섭을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어링은 축과 본체랑 각각 한 군데씩 총 2군데에서 간섭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스레드는 당연히 일치하기 때문에 15개고 일반 같은 경우는 이런 스레드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간섭을 발생하고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화면을 돌려서 보면 어느 부분이 지금 간섭이 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크 해제하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간섭이 발생된 걸 확인을 했다면 다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삽입 부분에 우측 마우스 클릭해서 편집, 다시 반대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베어링이나 이런 오일쉘 부분은 끝부분에 알이 있죠. 그래서 모서리를 잘못 선택해서 간섭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일일이 이렇게 화면을 잘 검토를 해보신 후에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최종이다 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섭 분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25차 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